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2006년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매년 평균 6만 5천여 건 수준으로 꾸준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 해 동안 9만 1,866건으로 40%가 넘게 폭증을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2,500건에서 2만 3,60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2배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가 최고로 82.5%입니다. 기본세율 45% 최고세율, 3주택 이상의 경우에 가산해서 30%포인트, 또 지방소득세 그거에 10% 이렇게 해서 82.5%라는 비이성적이고 징벌적인 세율 앞에서 50%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율 부담 갖고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 부동산 세율을 높이면은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틀린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세율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자들이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증여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증여세율 할증 과세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인식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인간 본성, 경제 행위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조세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3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도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선심성 포퓰리즘적 공약 형태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타당성, 현실성, 구체성이 결여된 그런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내년 3월 대선과 또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나라 살림이나 집안 살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법만큼 쓰는 게 기본입니다. 부득이하면은 빚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상황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분명히 수립돼야 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상환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계속 빚을 내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빚을 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라 살림, 집안 살림은 버는 사람, 쓰는 사람, 그리고 갚는 사람이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 살림은 버는 사람, 쓰는 사람, 갚는 사람이 다 다른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무책임과 모랄 해저드에 빠지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는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지출이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국회 예결특위가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 용역으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또 이 보고서에는 재난지원금이 작년 총선 전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총선에 활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경고하는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4차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 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 자금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생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최소한 3가지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민주당은 선거와 지지율만을 생각하는 재난지원금 추진을 당장 거두고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않기 바랍니다. 며칠 뒤면 우리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라도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